안녕하십니까. 3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호영 의원 등 104명의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들 여러분에게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저의 아이디어, 저의 생각을 간곡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곡히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야권이 4.7 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호소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104명의 국민의힘당 여러분들에게 제가 호소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을 떠났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끝까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바도 있는데 저 생각은 적절한 시기에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이 된 그 1년 동안 윤석열 총장을 대검찰청 총장실에 완전히 쇠창살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대검찰청에는 검찰총장이 있고 차장검사 그리고 부장들 해서 아마 6, 7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이 6, 7명의 검사장급이죠. 부장, 반부패 부장, 무슨 감찰부장 이런 이름으로 중에 한 사람인가를 빼고는 총장을 징계하는 쪽에 가담한 사람을 그렇게 포진을 시켜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군대를 치면 사단장이 있고 참모를 사단장에게 적대하는 참모를 이렇게 둘러 세워놨다 한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단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은 참말로 제가 보기에는 잘 참아냈어요. 그래도 그 쇠창살 틈새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10여 명을 결국 기소하게 했고 그리고 조국 사태도 기소하게 했고 울산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도 어느 수준까지 그래도 끌어올렸어요. 그러나 지금 라임 사건, 신라젠 사건, 옵티머스 사건,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사건의 추가 수사 부분, 다른 사건 추가 수사 부분은 지금 아주 어렵게 됐죠. 그러나 거기까지라도 간 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니까 가능했던 일이다. 이건 후일 우리 검찰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헌정사에서 이 총장을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아침에 출근하면 쭉 앉아서 차 마시면서 참모회의를 하는 그 참모들을 전부 적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둘러싸요. 그걸 바꿔달라 한 것도 이번에도 박범계 장관에게 이건 바꿔줘야 될 거 아니냐. 내 임기 남은 기간이라도 아주 야멸차게 거절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폭력이고 천인공로할 일입니다. 윤석열이니까 그나마 그걸 참아냈고 그나마 그 쇠창살 틈새서 이렇게 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이 어떤 환경에서 버텨왔던가 이게 참 피눈물을 쏟을 일이죠. 피눈물을 쏟을 일이죠. 자, 이제 주호영 의원 등 104명의 국회의원들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비상대책위원회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104명의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국민의힘당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현실적으로 어깨에 짊어지고 있으니까 그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선거에 있어서 야당이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좁게는 서울시민 부산시민들에게 어떤 것을 쟁점화해서 이 선거에서 화두를 던져야 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민들에게 검수완박이냐 부패 완판이냐. 검수완박을 원하면 여당을 찍으세요. 부패 완판이 되는 걸 거부한다고 그런다면 야당 후보를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이다. 그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버리면 어찌 되느냐? 부패 천국이 된다. 부패 천하가 된다. 부패 완판이 된다. 국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부패 완판을 거부해야지요. 그렇다면 야당을 찍어달라. 여기 첫째입니다. 둘째로는 이번 선거가 공교롭게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박원순, 오거돈이가 성추행 때문에 이게 보궐선거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민주당의 당헌에 의하더라도 귀책사유가 그들에게 있을 때는 후보를 안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당헌을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이걸 당헌을 뭐 고치는 동 마는 동 해가 이제 후보를 내세웠는데 선거 비용이 약 1,00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이번 선거가 왜 있게 되느냐? 이 정권의 성추행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성추행 정권이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성추행 정권을 용납하려고 그런다면 여당을 찍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여당을 찍고 아니라면 여러분들 눈에 좀 안 차더라도 이거 야당을 찍어야 됩니다. 성추행 정권의 심판.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심판을 해요.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심판한다 그래가지고 정권 잡고 2년 동안에 소용돌이를 일으켰죠. 전직 대통령 둘 구속되고 대법원장 구속되고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 100여 명 사법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권의 적폐를 청산한다고 한 이 정권이 지금 임기 말에 이르러서 그보다 엄청난 적폐가 쌓여있다. 뭐 복잡하게 예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그저께 일어난 LH공사 직원들이 개발 예정지로 공고될 것으로 예정되는 그곳에 땅을 사모아가지고 아이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 LH 사장이 변창흠이라는 자였고 그 재임 중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됐는데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서 그 진상을 조사하라. 이게 적폐 중에 적폐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난 4년여 동안에 제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 헌법을 위반했다 그래가지고 탄핵이 되는데 그에 비하면 수십 가지의 탄핵 사유가 쌓여. 그러니까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심판한다. 자, 첫째, 검수완박을 택하느냐, 부패 완판을 거부하느냐. 둘째로 성추행 정권을 심판하느냐 안 하느냐. 셋째로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심판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부수적으로 야당 후보가 그건 여러 가지 서울시, 부산시 개발 전략에 대해서 그건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건 결국 1년짜리입니다. 그건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뭘 엄청난 걸 공약하면 이 시민들이 믿질 않습니다. 시장이 1년 동안에 그리고 1년 뒤에 또 된다 하더라도 주택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들어도 여야 간에 터무니없는 게 많아요. 그러나 아마 그건 그런 대로 잘 다듬어 갖고 하세요. 핵심은 이 세 가지를 내걸어야 된다. 자, 그 중에서 검수완박과 부패 완판을 위해서는 지금 104명 국민의힘당 의원 여러분들이 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가 한 게 있습니까? 태스크포스 만들었어요? 없잖아요.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내 눈에는 그 보도된 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거 제대로 따졌습니까? 안 했어요. 공청회 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검수완박을 위한 그 법률, 중대범죄수사처 법을 내걸고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뭐 황우나 최강호 피고인 피의자들입니다. 재판받고 말이야. 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그냥 독사가 독을 내품듯이 자기들 편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양 윤석열과 검찰을 양 냅다 두들겨 패고 세계에서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새빨간 거짓말까지 하고 여러분 아무 대응 안 했잖아요. 태스크포스 만들고 국민의힘당이 주재하는 공청회를 하세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80년대 중반에 전두환 정권 때 학원 안정법을 무산시킬 때 그 신민당이 어떻게 했다 하는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냐 아니면 부패 완판이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과 입장을 같이 하는 제 세력과 연석회의를 만들어서 연석회의장. 박찬종이도 한번 끼워줘요. 거기 연석회의장에. 그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야권 전체 집합된 의견을 이렇게 모으는데 그 국민의힘당이 중심에 서라 이 말입니다. 그런 노력하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국민들, 시민들에게 검수완박이냐 아니면 부패 완판을 원하느냐 고 설명할 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을 때 한 말을 국민과 시민들에게 여러분들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축적되어 있는 육성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장을 준 후에 윤석열 총장에게 한 말이 그 생생하게 나옵니다. 그 취지는 이겁니다. 우리 윤 총장께서는 과거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검찰권을 아주 양심적으로 행사했고 그래야 부패 척결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게 저희 정권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지금 깨끗합니다. 그러나 내 정권 아래서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를 포함해가지고 고위공직자, 청와대의 관련자 등 그 누가 대상이 되더라도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종전과 똑같이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육성을 그대로 들으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차.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던가? 그래 말해 놔놓고 윤석열이 그래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그 다음에 월성 1호 원적의 사건 문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걸리는 이 사건 일부러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마 터진 거예요. 골마 터진 걸 수사 안 하면 검찰총장이 직무유기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말이지 오디오를 다시 듣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상기시키세요. 이걸. 그래야 부패 완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깊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104명 의원 여러분들의 행동 지침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부산이니까 104명의 의원들이 3대 7 정도의 비율로 약 70%는 서울, 30%는 부산에 투입하십시오. 그리고 메모한 걸 들고 다니면서 지역을 나눠갖고 밤낮으로 다니세요. 밤낮으로. 시장 골목만 가지 마세요. 지하철도 타고 지하철 길목에서 저 누구입니다. 국민의힘당 소속 홍길동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을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안철수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박영준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이 말 하지 마세요. 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검수완박, 부패 완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중대범죄수사처라는 이 법률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왜 그만두다 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걸 설명을 하라 이럽니다. 이걸 설명을 하면 되지. 오세훈이다, 박형준이다, 안철수다 이름 들 필요도 없어요. 그 이름 들면 사전선거운동이다 이렇게 트집 잡힐 수가 있으니까 그건 내놔놓고 이 정권을 심판할 그 자료를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그렇게 다니세요. 그렇게 다니세요. 두 번째로 후보 단일화 문제 이제 좁혀졌지요. 부산은 단일화가 돼 있고 오세훈이냐 안철수냐. 오세훈 쪽으로 되면 기호 2번이고 안철수 후보가 된다면 안철수 후보의 뜻으로는 아마 4번으로 등록해야 될 것 같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죄를 뿌리고 있어요. 2번 후보라야 된다. 4번 후보로 되면 내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래도 한 번쯤 지원조선 할 수 있다. 그런 말 봉쇄하세요. 제가 왜 104명의 의원 여러분들이 이번 이 선거 국면에서 여러분들의 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 비상대책위원회나 위원장 체면 살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통보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후보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기호 문제 이런 거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 국민의힘당은 오세훈 후보에게 백지 위임을 하세요. 두 사람 다 절대적으로 단일화가 된다고 얘기했고 어젠가 뭐 통화도 하고 했다고 하니까 그 두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국민의힘당은 오세훈 후보에게 100% 위임을 하세요. 그래갖고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지금 후보 등록 시까지는 약 2주일 남았는데 그 안에 빨리 해야 됩니다. 두 사람에게 그냥 맡겼어요. 맡겨서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의원총회에서 그것이 아주 황당하지 않은 한 그걸 추인을 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홍준표 의원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그 왜 입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입당을 왜 막고 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늘 했지요. 그분들이 입당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봐야 된다든지 뭐 찾아봐야 된다든지. 이보세요, 김종인 위원장. 지금 국민의힘당과 국민의당 후보 단일화까지 논의했는데 아주 분탕질 당해가지고 공천에 배제되가 간신히 당선돼서 국회 입성한 홍준표, 윤상현 의원 등을 입당을 안 시켜? 의원총회에서 결의하세요. 자, 의원총회에서 결의할 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요. 첫째로 여러분들이 3대7 비율로 나누어서 거리거리 골목골목 지하철을 누벼라. 그리고 단일화는 여러분들 오세훈 후보에게 백지 위임하라. 그리고 홍준표 의원 등 입당을 결의하라. 이상입니다. 주말에 잘 생각해 보시고 의원총회가 4월 7일 선거 때까지 국민의힘당의 실질적 전략 전술의 의결기구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